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겨울 추위 치고는 뭐 춥지 않네요. 요즘에 당겨보니까. 이제 129회 산림기술사 시험이 이제 2월 4일 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덜 남았는데요. 공부들 어떻게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29회 문제 예상 2를 한번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생각대로 예상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129회 문제 예상 2입니다.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나겠지 뭐 그런 그래도 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한 5, 6회를 봤을 때 나와야 될 것이 요새 안 나오네 그런 것이 있죠. 또 현장에서 시험 보고 나면은 이 교시까지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요새 안 나오는데 수험생끼리 서로 얘기를 하죠. 이번 3, 4교시 나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공부를 또 하고 그럽니다. 129회 문제예상 2에서는 제가 5가지를 다뤄와 봤습니다. 이제 시험에 기술사는 뭐 다 마찬가지. 토목시공 기술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뭐 건설안전기술사라든가 이런 기술사 모두가 다 산림 포함해서 그 시대의 트렌드, 그 시대의 트렌드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죠. 이슈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최대 작년부터의 이슈가 뭡니까? 3대 산림 재난 중에서 산불입니다. 산불. 울진 산불이 역사상 최대 크게 났지 않습니까? 삼척까지 해서 동해까지 해서 또 경남 경북의 일부 지자체 산불이 작년에 많이 났죠. 11건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 인도를 작년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더 많은 대폭 증대해서 산불 예방 인도를 놓겠다고 또 예산도 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국회 예산도 통과됐고요. 그럼 이제 특히 산불 인도를 많이 놓는데 동해안에 특히 많이 놓겠죠. 예를 들어서 산림청 산하에 5개 지방 산림청이 있는데 북부지방 산림청 큰 구기림 임도가 좀 적은데 또 동부지방 산림청 고성, 속초, 간성, 양양, 강릉, 동해, 묵호 이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문진. 또 남부지방 산림청에서는 삼척하고 가까운 불 많이 난 울진 뭐 이런데 영덕, 포항 그쪽에 산불 예방인도를 많이 놓겠죠. 자, 그러면 산불 예방인도는 이제 그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이슈가 됨에 따라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산불 예방 임도는 간단합니다. 산불 예방 임도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산불 예방 임도 시설 기준을 이제 보면 되죠. 거기에 뭐 노폭은 어떻고 뭐 위험 공간은 어떻고 차돌림 장소는 뭐 어떻게 하며 노폭은 간설 임도하고 어떻게 틀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치하고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겠죠. 산불 예방 임도가 출제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두 번째는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법에 대한 문제가 사방공법하고 임도공법이 꼭 2개에서 4개까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사방댐에 안전 뭐 4대 안전 규칙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죠. 계류 버전에 대한 것 또 공법에 대한 쏙쏙 세세한 그런 공법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사방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방댐에 대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법률입니다. 이제 1교시 용어에서 열세 문제가 주어지고 10문제를 골라 쓰게 되어 있는데 보통 4년 동안의 그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13문제 중에서
5, 6문제, 심지어는 7문제까지 법률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이고요. 두 번째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그리고 세 번째가 산지관리법, 네 번째가 사방사업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임업경영체입니다. 임업경영체는 작년부터 시사성이 있는 것이죠. 산림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업경영체와 임업직불금제, 작년에 나왔지만은 올해도 임업경영체를 산주들 또 산림기사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임업경영체와 임업직불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예상하는 것이 이제 숲경영체험림입니다. 숲경영체험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개정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2023년 6월부터 실행을 합니다. 숲경영체험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탄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숲경영체험림이란 10헥타 이상의 산지를 소유하였거나 전문 임업인 경력 10년 이상 등, 전문 임업이라는 것은 이제 뭐 신지식 임업인부터 시작을 해갖고 임업 후계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10년 이상의 경력이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12,000평 이하의 적은 산림에 12,000평 면적, 12,000평 이하의 면적에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소규모 휴양림입니다. 옛날에는 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간인이 소규모 휴양림을 조성하려면은 65,000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2,000평만 있어도 되니까 한 4분의 1 정도로 그 면적이 축소가 됐으니까는 산 조금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취지가 뭐냐면은 이제 국립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산림청의 그 대면적을 가지고 산림청의 산하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대상지를 조성해서 시공을 했는데 대상 장소가 굉장히 많죠. 숲이 우거지고 물이 좋은 곳에 면적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민간인들이 조성해서 나도 산림휴양관을 지어놓고 돈 좀 벌어야 되겠어. 산림 서비스업을 하려고 하는데 산림청만 지네만 넓은 땅에 지네 맘대로 해먹고, 또 지자체 뭐 원주시청은 백운산에다가 뭐 치악산 휴양림 만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이 민간인인데 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휴양관을 져서 수입을 좀 벌어서 돈 좀 산림복지 서비스업으로 돈 좀 벌어 먹고 싶었는데 너무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65,000평을 어떻게 갖고 있어, 힘들잖아. 이렇게 반발이 많고 미련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돼갖고 숲경영체험림 그래갖고 이제 일반 민간인도 12,000평 3, 42 4헥타죠. 4헥타 이하의 면적에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규모 휴양림을 만들어서 1, 2, 3차 융합한 6차 산업 임업과 새로운 산림복지 서비스에 일반 민간인도 기여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공유림 중심의 이런 휴양림에서 이제 민간인까지 웬만한 금땅이 쓴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이 숲경영체험림입니다. 이번에 129회 문제 예상 2에서는 5가지를 제가 테마를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부를 좀 명심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산불 예방 임도의 시설 기준, 사방댐의 안전 규칙 같은 거, 사방댐의 구조별로 시설 시공 기준 이런 것들, 산림 법률에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산지관리법, 그리고 사방사업법을 공부하시고요. 임업경영체와 임업직불금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숲경영체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산림법률 같은 경우는 공부를 당연히 수험생들은 해야 되죠. 아차 이거 개정 작년에 됐는데 나 공부를 놓쳤네.
이목경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실행되는데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 작년에 128에서 2023년부터 실행할 이목경연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대적인 트렌드, 이슈,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공부하고 또 산림청 홈페이지라든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편찬하는 산림지, 월간지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월간지라든가 농림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대처하고 또 SNS, 뭐 유튜브 이런 것에 밴드 이런 것에 민감하게 대처해서 현실감 있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와야지 시험 볼 때 한 문제도 놓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9의 문제예상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